먼저 1988하고 그죠? 1988년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됐습니까? 2017, 30년이 흘렀습니다. 자, 30년이 흐르는 동안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저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분의 공통점. 앞에 힌트가 있었는데 맞추신 분께는 제가 도서를 한 권 기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 뭘까요? 예? 언론 통제. 아, 그럼 물론 아직 이명박 각하께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자기 밑에 분이 한 거지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우리는 그 말을 순수하게 믿어야죠. 그렇죠. 두 분 다 올림픽을 개최했죠. 그래서 앞에 힌트 보셨어야죠. 이게 전두환이잖아요. 사마란치 그 당시 IOC 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아저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직접 남아프리카가 가서 그 올림픽 유치했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올림픽을 유치했죠. 여러분 저도 이거 연구하다가 이거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너무 큰 공통점이 있잖아요. 바로 올림픽 전에 혁명이 일어났죠. 우리가 88년에 뭐 했습니까? 88 올림픽 했잖아요. 근데 87년에 뭐 했어요? 6월 항쟁 했었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우리 뭐 했습니까? 촛불 혁명 했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하면은 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우선에서. 야, 이 첫 번째 이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래 처음으로 주장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뭐가 일어나면? 네, 혁명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올림픽이 열립니다. 네, 아주 놀라운 이론이죠. 다음에 이제 아무도 올림픽을 개최를 안 할 겁니다. 자, 3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88년 이후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 1인당 GDP죠. 88년에 우리가 5,000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수준보다 조금 높은 거였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거의 3만 달러에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 6배 정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1인당 GDP 순위는 45위에서 30위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급 한번 가볼까요? 88년에 대졸 초임이 33만 원쯤 했습니다. 지금 대졸 평균 초임이 320만 원입니다. 거의 10배쯤 늘었죠. 자, 우리가 꿈의 직장이라고 여기는 공무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15만 8천 원이 지금 얼마가 됐느냐? 139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배 가까이 급여가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트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년에 데이트를 하면은 빅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관람하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그러면은 그 당시 대졸 초임으로 데이트를 몇 번 할 수 있느냐? 27번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대졸 신입사원이 아무리 탁월한 미모와 그죠? 능력을 가졌어도 매일 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요. 데이트를 74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데이트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시대가 왔다. 자, 두 번째, 먹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건 말씀드리면은 대졸 신입사원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988년에는요. 여러분 이 당시 바나나 어땠습니까? 엄청 귀했죠. 그죠? 저도 기억납니다. 아버님이 바나나를 사오시면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나오시잖아요. 칼이 필요했습니다. 왜?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삼형제가. 그 크기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건 바로 집안의 내전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던 시절에 우리 바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졸 신입사원 초봉으로 바나나를 사면은 이 당시에 47kg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대졸 신입사원 초봉으로 바나나를 사면은 729kg을 살 수 있습니다. 1톤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졸 신입사원 월급을 받아서 바나나를 사면은 집안을 바나나로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제일 극적인 변화는 역시 엥겔 지수입니다. 엥겔 지수가 여러분 뭐를 보여줍니까? 생활 수준을 바로 보여주는 제일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뭐분의 뭐죠? 네, 전체 소득이 아닙니다. 전체 소비분의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엥겔 지수입니다. 근데 예전에 엥겔 지수가 우리가 88년에 13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지출한다 그러면은 식료품비로, 외식비 뺀 겁니다. 식료품비로 얼마? 30%를 지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100만 원을 벌더라도 식료품비로는 13만 7천 원만 지불하죠. 그래서 저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힘들어졌어. 물론 맞지만 우리 럭셔리해졌습니다.
우리 비교도 할 수 없이 럭셔리해졌고요. 우리의 생활 수준 엄청 좋아졌습니다. 특히 어디와의 격차를 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까? 일본과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88년에 일본 애들의 1인당 GDP가 우리의 5배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1.4배밖에 안 되죠. 물가 수준 고려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88년에 내가 5천만 원 벌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얼마 벌고 있는 겁니까? 일본 애가 2억 5천 버는 거죠. 괜찮아요? 돌아버립니까? 돌아버리죠. 난 연봉이 5천인데 옆에가 2억 5천이에요. 그 맛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말씀 안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다? 내가 5천 버는데 옆에 7천 벌어요. 귀엽잖아요. 이젠 친구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거꾸로 일본 애들 느낌은 어떻겠어요? 내가 5천 벌 때 1,000만 원 벌던 애가 이젠 4천 벌더니 나한테 친구하재요. 혐한의 출발이 다른 바가 아니잖아요. 국가 능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예전에 일본의 경제 규모는 88년에 우리나라의 15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15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일본 옆에서 우리는 저때 일본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본 애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삼성의 이건희가 저때 맨날 뭐 했습니까? 소니 회장 가서 등 밀고 있을 때예요. 다음 사업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등 밀어줄 때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3.5배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인구가 일본이 1억 3천만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엄청난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30년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한번 가보죠. 바로 돈을 얻었습니다. 우리 잘 살게 됐죠. 그럼 거꾸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30년 동안 우리 뭘 잃어버렸을까요? 자, 30년 동안 우리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전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4가지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꿈은 바로 택시기사 월급을 기준으로 가볼게요. 88년 택시기사 월급이 43만 원이고 지금은 150만 원밖에 안 되죠. 택시가 많이 어려워졌지 않았습니까? 예전 택시기사 그러면 어땠어요? 개인 택시 하시면 중산층이었죠. 그죠? 예전 개인 택시기사님 중산층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개인 택시기사님 보고 중산층이란 말 잘 안 하죠. 팍팍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30년 전의 택시기사님과 지금의 택시기사님을 한번 비교해보죠. 첫 번째 잃어버린 꿈, 내 집 마련의 꿈이죠. 34평 음마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88년에는요. 택시기사님이 요 밑에만 보세요. 12년 버시면 음마아파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몇 년 걸리느냐? 77년 걸리십니다. 물론 아무것도 쓰시거나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부터 기사를 하시게 되면 그죠? 93세에 음마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발생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도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당시에 88년에 주택 보급률은 69%였거든요. 100가구가 있으면 집이 몇 가구가 있냐는 거예요. 100가구가 있으면 주택이 몇 가구가 있었다? 88년에는 70가구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가구가 100가구가 있으면 몇 가구가 있습니까? 100. 집이 105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뭐가 더 많은 거죠? 가구가 보다 집이 더 많죠. 그런데 밑에 있는 자가 점유율은 내 집에서 사는 사람 비율입니다. 그건 높아졌습니까? 안 높아졌습니까? 별로 높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의 비율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은 거죠. 모는 많아졌는데 집은 많아졌는데. 그럼 옛날엔 뭐가 있었겠습니까? 1988년에는. 집보다 뭐가 많았습니까? 가구가 많으니까 드라마가 나오죠. 한 지붕 세 가족.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전월세 사고 1인 가구 살고 2인 가구 사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내 집 마련의 꿈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거 금방 느끼시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꿈을 잃어버린 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저축의 꿈이죠. 자, 여러분 저축 엄청 어렵죠. 이것만 비교해 보시면 되죠. 88년에는요. 1인당 부채는 165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 424만 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개인 택시 기사가요.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은 4개월 일하면 자기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택시 기사가 빚을 갚으려면은 4년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시대로 들었죠. 가계부채 몇 조라고 그럽니까?
다 들어보셨죠? 1200조, 1300조의 시대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빚이 많은데 뭘 할 수가 없어요. 저축이 어려워졌죠. 마음이 좀 안심이 되시죠? 나도 없거든.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바로 저축이 사라졌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저축이 사라졌습니다. 또 뭐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는 볼 것도 없이 우리 대학 진학의 꿈도 사라졌죠. 등록금 좀 올랐습니까? 왕 올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진학의 꿈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평등의 꿈이 사라지고 있죠. 우린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잘 살게는 됐는데 빈부격차는 어쨌든 그 당시보다 커졌죠. 그리고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공동체 문화가 사라졌죠. 응답하라 1988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기서 두 번째 표, 5분위 분배율이라는 게 제일 재밌는 표예요. 5분위 분배율은 그 아래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 보시면은 예전에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5%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시대가 됐죠. 저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88년에는 우리 모두가 100원을 벌면 100명 중에 10명이 25원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100원을 벌면 상위 10%가 10명이 45원을 버는 시대로 됐다. 그래서 부의 독점화 현상이 커졌기 때문에 평등의 꿈이 사라졌죠. 자, 오늘은 제가 짧은 강의라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왜?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어느 당 소속입니까? 다음에 꼭 다른 당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재인 정부, 고구마이스쿨의 강사님이 계십니다. 맨 끝에 계시죠. 그래서 저는 저분 몇 번 뵀는데 야 진짜 잘생기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저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가지신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가진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분들이 가진 거는 우리 88년에 비해서 우리 뭐 해졌다 그랬습니까? 럭셔리해졌잖아요. 돈 있지 않습니까? 저 정부 돈 있는 정부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국가부채 40%밖에 안 되고요, 대한민국 정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의료보험 혜택 늘렸죠. 뭐가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까? 돈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가지고 있습니까? 저 정부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70%가 나오죠. 그러면 저 정부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돈과 촛불의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분한테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린 두 분한테, 저는 없을 때 뒷담화하면 마법사예요. 그죠?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한테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의원님께 우리는 욕을 해야죠. 너희들 뭐도 있고 돈도 있고 너희들 뭐라도 있고 촛불의 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잃어버린 그걸 찾아줘. 30년 동안 잃어버린 내 집 마련의 꿈. 저는 뭐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꿈. 두 번째 저축의 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 진학의 꿈. 그 다음에는 평등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 시장님과 민주당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88년에 비해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민주화를 다시 한번 이루어냈기 때문에 경제력과 민주화의 힘으로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달라는 그런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해서 이런 강의의 주제를 저답지 않죠. 강의 주제가 이렇게 신시어리하고 진지하면서도 내용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저는 잠깐 마무리해서 올라갔다가요. 우리 시장님하고 의원님 모시고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